추석 저녁,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안에서 가족이 둘러앉아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그 순간, 현관 벨이 울렸다. 누가 좀 봐줄래?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나는 할머니의 그릇을 들고 있었고, 그건 추석에만 쓰는 귀한 물건이었다. 그래서 동생 지훈에게 소리쳤다. 지훈아, 문 좀 열어. 12살짜리 동생은 소파에 붙어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뿐 움직이지 않았다. 지훈아, 나 바빠. 너 또 유튜브 보지? 벨이 다시 울렸다. 아버지가 차고에서 나오며 손을 닦았다. 내가 열어볼게요. 나는 접시를 다시 정리했다. 4사람분의 상차림. 올해 추석은 소박했다. 그냥 우리 가족분. 어머니는 친밀하게 보내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은 일이 적어서 그랬을 거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의 목소리.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자의 목소리. 거칠고 낮은. 추석에 죄송합니다. 혹시 남는 음식 좀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멈칫했다. 어머니가 식탁 문턱에 서서 나와 눈을 마주쳤다. 추석의 문 앞에 선 노숙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불확실하게 들렸다. 그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잠시만 기다려요. 문을 닫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따라갔고 나도 따라갔다. 아버지는 카운터에 서서 아무것도 안 보고 있었다. 민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뭐 하는 거야? 밖에서 사람이 기다려. 배고프대. 그럼 돈 좀 주거나 나중에 남은 걸 줘. 혼자야, 지은아. 추석에. 안 돼, 얘 그 톤을 알았다. 민호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초대할게. 절대 안 돼. 어머니가 팔짱을 꼈다. 우린 그 사람 모르잖아. 위험할 수 있어? 위험하지 않아. 그걸 어떻게 알아? 수아야, 어머니가 나를 봤다. 아빠한테 말해봐. 이건 나쁜 생각이라고.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 이미 결정한 눈치였다. 하지만 어머니 말이 맞았다. 이상하고 불편했다. 우리 가족 추석 저녁에 노숙자를 초대하다니? 아빠, 그냥 도시락으로 싸서 주면 어때?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실망한 눈으로 나를 봤다. 수아야, 뭐야? 그냥. 우린 모르는 사람이잖아. 우리 추석이야. 맞아. 추석인데 그 사람은 갈 데 없어. 그게 우리 문제는 아니잖아. 왜? 내가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턱이 굳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이기적이 됐어? 그 말이 뺨을 때리는 듯 했다. 이기적 아니야. 현실적인 거지. 엄마도 동의하잖아. 너희 엄마는 안전이 걱정되는 거고 너는 불편함이 싫은 거지? 공평하지 않아. 민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고 아이들 앞에서 그건 안전하지 않아. 그 사람은 위험하지 않아. 그걸 어떻게 확신해? 아버지가 멈췄다. 우리 둘을 봤다. 밖에서 2분 동안 이야기했으니까? 2분 이야기로 사람을 안다고 어머니가 물었다. 그 사람이 3번이나 미안하다고 했어? 돈이 아니라 음식을 달라고 했어. 이틀째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못 주시면 이해해요라고. 이해에 바르고 존중하는 태도야. 눈빛에. 공격성도 요구도 없고 그냥 피로와 희망뿐이었어. 그게 결혼 반지. 아버지가 손을 들어 보였다. 아마 돈이 될 텐데도 아직 끼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이게 되기 전에 삶이 있었다는 거.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듣고 있었다. 문 열었을 때 뒤로 물러났어. 밀치지 않고 압박하지 않고. 아니라고 하면 그냥 갈 준비였어. 그럼 왜 아니라고 안 했어? 내가 도전하듯 물었다. 아버지가 나를 봤다. 투명인간이 되는 게 어떤지 알기 때문이야. 뭐? 내가 가난하게 자랐어. 정말 가난하게. 사람들은 나를 투명하게 봤어. 내가 없는 듯이 나는 충격받았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었다. 한 선생님이 나를 봐줬어. 내 잠재력을 보고 상황보다 가치 있다고 대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두터워졌다. 그 선생님이 내 인생 변했어. 만약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없었을 거야. 그는 집을 가리켰다. 너희도, 지훈도, 이삼도 어머니를 봤다. 신중한 건 맞아. 가족 보호하는 것도. 하지만 그 사람은 위험하지 않아. 절박할 뿐이야. 그 차이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위험한 사람은 사과 안 해. 요구하고, 위협하고, 뺏어. 이 사람은 정중히 물었고, 거절을 받아들일 준비였어. 아버지가 문으로 갔다. 추석에 배고픈 사람을 돌려보낼 수 없어. 우리한테 이게 있는데? 초대할게. 불편해도 돼. 수아는 창피해도 돼.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상에서 먹을 거야.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나를 봤다. 화나고, 무섭고, 무기력했다. 나도 같았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와 추석 저녁 함께 하시죠. 침묵. 남자의 목소리. 아니에요.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방해 아니에요. 음식 많아요. 오늘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들어오세요. 또 침묵, 발소리. 나는 식탁에서 봤다. 남자가 들어왔다. 60대쯤, 마르고, 헐거운 재킷, 구멍난 청바지, 망가진 부츠, 배낭 하나, 회색 머리 헝클어지고, 수염 길고 지저분. 얼굴은 피곤하지만 눈은 부드러웠다. 감사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박성호입니다. 김민호예요. 아버지가 손을 잡았다. 아내 이지은, 딸 수아, 아들 지훈의 지훈이 복도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어머니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성호 씨. 부인 박성호가 존중스럽게 고개 숙였다. 정말 감사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예요. 물론이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긴장됐다. 민호야, 성호 씨한테 세면대 보여줘. 좋은 생각이야.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박성호가 망설였다. 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폐 아니에요. 아버지가 단호히 말했다. 우리 손님이에요. 박성호가 고개 끄덕이고 갔다. 사라지자 어머니가 아버지 팔을 잡았다. 뭐 하는 거야? 속삭였다. 옳은 일. 옳은 일.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데? 뭐 가르치려는 거야? 편할 때만 도우라고? 가족 보호가 먼저라고? 필요한 사람 돌려보내는 게 괜찮다고 가르치려는 거야.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대답이 없었다. 나는 속이 메스꺼웠다. 일부는 어머니 말이 맞았지만 작은 부분에서 아버지가 옳다는 걸 알았다.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10분 후, 우리는 상에 앉았다.
박성호가 세수하고 나왔다. 얼굴이 깨끗해지고 머리를 손으로 빗었다. 아버지가 깨끗한 셔츠를 빌려줬다. 헐겁지만 찢어진 재킷보단 나았다. 지훈과 아버지 사이, 나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좋은 그릇과 상보, 완벽한 추석 음식 사이에서 그는 너무 어색했다. 어머니가 송편과 전을 내놓았다. 아버지가 음식을 나눴다. 칼을 내려놓고 상을 둘러봤다. 먹기 전에 올해 감사한 걸 나눠보자. 우리 가족 전통이야. 어머니의 눈이 살짝 커졌다. 평소 하던 거지만 낯선 사람 앞에서. 아버지는 무시했다. 내가 먼저. 가족, 집, 나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추석을 상기시켜주는 뜻밖의 손님. 마지막에 박성호를 봤다. 어머니 차례. 목을 가다듬었다. 가족의 안전과 건강에 감사해. 목소리가 팽팽했지만 진심이었다. 지훈. 비디오 게임과 피자에 감사해. 박성호를 힐끔 보고 시선 피했다. 내 차례. 모두 나를 봤다. 하기 싫었다. 낯선 앞에서 진짜 공유하기 싫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기다렸다. 가족과 좋은 집에 감사해. 시시했다. 아버지의 실망이 보였다. 박성호가 말했다. 저도 해도 될까요? 아버지가 고개 끄덕였다. 물론이요. 박성호가 포크 내려놓고 우리를 하나씩 봤다. 친절에 감사해요. 진짜 친절. 힘들어도 집을 열어주는 목소리가 두터워졌다. 타인이 아무것도 안 보는 데서 인간성을 보는 사람들. 상에 자리를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버지, 어머니, 나를 봤다. 이 식사, 이 가족, 내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상기시켜줘서 감사해요. 침묵. 어머니의 눈이 촉촉했다. 지훈이 접시를 봤다. 내 가슴이 갈라지는 듯 했다. 이 사람, 내가 돌려보내려던 이가 인간으로 보인데 감사했다. 아버지가 박성호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기 있어줘서 감사해. 음식을 돌렸다. 잡채, 갈비찜, 나물, 떡. 박성호가 적게 집었다. 더 드세요. 아버지가 말했다.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오먹기 시작했다. 침묵. 포크 소리, 씹는 소리. 내 인생 가장 어색한 식사였다. 지훈이 박성호를 계속 봤다. 내가 테이블 아래서 찼다. 지훈이 찼다. 어머니는 거의 안 먹고 음식을 밀기만 했다. 나는 빨리 먹었다. 이걸 끝내고 싶었다. 박성호는 천천히, 소중히 먹었다. 성호 씨, 원래 어디 출신이세요? 아버지가 물었다. 대전이지만 서울에 30년 살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교사로. 의 내가 올려다봤다. 교사. 교사셨어요? 아버지가 물었다. 네, 초등학교 5학년, 28년. 어머니를 힐끔 봤다. 그녀도 놀랐다. 긴 경력이네요. 어떤 학교? 한강초등학교, 2019년까지. 한강. 아버지가 포크 내려놓았다. 나도 한강 나왔어요. 82년부터 87년. 박성호가 아버지를 봤다. 5학년 때 언제였어요? 1984년. 박 선생님 반. 박 선생님은 83년에 퇴직했어요. 내가 그 반 넘겨받았죠. 침묵. 아버지가 박성호를 봤다. 성함이. 박성호.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 선생님. 박성호가 머리를 기울여 아버지를 살폈다. 눈이 커졌다. 민호. 김민호. 기억하세요? 물론이요.
내 첫반이었어요. 과학자를 꿈꾸던 아이, 아버지가 충격받아 웃었다. 믿을 수 없어요. 박 선생님. 이제 성호라고 불러요. 6학년 가르쳐 주셨어요. 제일 좋아한 선생님, 박성호가 작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친절하게 말해주네. 사실이에요. 선생님 덕에 대학 갔어요. 제가 똑똑하다고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똑똑했지, 민호야. 그냥 상기시켜줬을 뿐. 어머니, 지훈, 내가 모두 봤다. 우리 노숙자 손님은 아버지의 초등 선생님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박성호의 미소가 사라졌다. 식사가 끝난 침묵이 달라졌다. 불편이 아니라 무거웠다. 커피를 타서 거실로 갔다. 박성호가 안락의자에 앉았다. 지훈이 옆바닥에 앉아 매료됐다. 나는 어머니와 소파에. 그녀는 조용히 생각 중이었다. 선생님, 물어봐야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끝내지 못했다. 박성호가 한숨 쉬었다. 인생이 그렇지. 아내가 아팠어. 조기 치매. 55살이었어. 죄송해요. 빨리 악화됐어. 3년 만에 나를 못 알아봤어. 최고 시설에 넣었지만 비쌌어. 아주 비쌌어. 멈췄다. 커피를 받다. 모든 걸 썼어. 저축, 퇴직금, 집 팔고, 연금 담보로 빌렸지만 부족했어. 과외, 여름 학교, 뭐든 했어. 피곤하셨겠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랬지? 하지만 내 아내였어. 뭐든 했어.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지훈이 물었다. 지훈아, 아버지가 시작했다. 괜찮아, 박성호가 말했다. 2년 전 평화롭게 잠든 채 갔어. 고통 없이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 후 아무것도 없었어. 집 없고, 저축 없고. 60살, 지치고 우울했어. 출근 빠져서 교사직 잃었어. 새 일 못 찾았어. 왜요? 내가 물었다. 날카롭게 나왔다. 박성호가 나를 봤다. 화 안 나고 피곤하게. 60살 교사의 이력서 공백 있으면 학교 안 뽑아. 점고 싼 교사 뽑지. 아. 차에서 6개월 살았어. 차도 못 유지해서 팔았어. 2년째 거리 생활이야? 2년, 아버지의 목소리가 속삭임이었다. 2년 후에 옛 제자들에게 연락 안 하셨어요? 누구든. 자존심이지.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 짐 되기 싫었어. 짐 아니에요. 선생님, 박성호가 슬프게 웃었다. 너 가족 있고 삶 있지? 5학년 선생님이 도와달라고 오면 안 돼. 필요해요. 그 선생님이 이 삶의 이유라면 박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눈도.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부드러움 속에 뭔가 차가운 게 스쳤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말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 선생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날을 박성호가 멈칫했다. 무슨 소리야? 1984년 학교에서 물건이 사라졌을 때 선생님이 저를 지목했죠. 도둑이라고.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숨을 죽였다. 민호야, 그게. 맞아요. 선생님이 증언하셨어요. 제가 가난해서 제가 그랬을 거라고.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 제 친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박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야, 그건 오해였어. 오해. 선생님은 제 미래를 뺏었어요. 그 침묵 속에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은 가난에 빠졌고, 저는 공장에서 일하며 버텼어요. 하지만 성공했어요. 선생님 덕에? 아니, 선생님 때문에 불타오른 분노 덕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성호가 떨었다. 미안해. 그때 압박받았어. 교장님이. 변명 마세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다듬어졌다. 오늘 초대했어요. 도와주려는 척, 하지만 진짜는 선생님이 느껴보게 하려고. 배신의 맛을. 상실의 고통을 어머니가 속삭였다. 민호야, 그만해.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선생님, 여기서 먹고, 자고, 도움 받으세요. 하지만 매일 제 눈빛이 상기시켜줄 거예요. 당신이 한 짓을. 박성호가 고개 숙였다. 왜 이제야? 침묵했어요. 오랜 세월. 복수는 차갑게 먹는 거라고 하죠? 추석에 가족 앞에서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제 선택이었어요. 그날 밤 박성호는 머물렀다. 하지만 공기는 독이 됐다. 다음 날 그는 떠났다. 떨리는 손으로. 미안해, 민호야. 내 인생 망친 대가로. 나도 망했어. 아버지는 문을 닫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감이 아니라 공허가 있었다. 아빠의 내가 속삭였다. 이게 같이 있었어. 아버지가 나를 봤다. 모르겠어. 상처가 너무 깊었어. 하지만 이제 이 공허가 대가야. 어머니가 조용히 울었다. 지훈은 무서워했다. 복수는 불꽃처럼 타올랐지만 남은 건 재뿐이었다. 그 추석은 우리 가족의 침묵을 깊게 만들었다. 반성의 무게, 선택의 후회. 박성호는 사라졌고 아버지는 매일 그 기억과 싸웠다. 배신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복수는 새로운 상처를 만들었다.